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세계지리 영역 해설을 맡은 지리올림피아 동호회 17기 조승근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강의 업로드 및 촬영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나 지도의 공통점을 옳은 것을 가지도는 포르톨라노 해도이고 나지도는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입니다. 포르톨라노 해도는 13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지도이고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는 15세기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입니다. 1번 항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네, 이게 정답인데요. 여기 포르톨라노 해도에 보면 이게 항해를 위한 이 해도를 그려놓은 것이고요.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는 이 경의도선의 개념을 최초로 활용하여 이렇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오세아니아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오세아니아 대륙이 세계에 처음 나타난 것은 18세기 제임스 쿡 선장의 항해 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두 지도는 여기서 아까 써다시피 13세기, 15세기에 제작된 지도로 이전의 지도이기 때문에 오세아니아 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지도의 위쪽이 동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 지도들은 모두 지도의 위쪽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동쪽을 가리키는 지도는 중동에서 만들어진 아리드리시 지도입니다. 4번 대륙의 면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포르톨라노에도 사실 왜곡이 발생하고요. 메르카토르 지도도 왜곡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이러한 이 그림처럼 이 왜곡이 발생해요. 지구가 원형인데 이것을 확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평면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이런 왜곡, 이것이 바로 이 지도 대륙의 면적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지도의 중심에 종교적 이상형이 표현되어 있다. 종교적 이상형이 표현된 것은 티오 지도나 해리포드 마파문디 같은 지도가 지도의 중심에 종교적 이상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리포드 마파문디 같은 경우는 지리학사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지도이지만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보여줬던 지도니까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지도입니다. 구분하는 법은 티오 지도와 똑같은데 정식 명칭이 따로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2번과 3번 다음 자료는 세계 축제를 소개하는 여행 블로그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 3대 미양 중 하나인 가에서는 접근하시 쪽에 전통 타악기 연주 삼바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곳은 삼바 축제로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삼바 축제는 시기가 2월에 열리고요. 그래서 가가 삼바 축제이고 브라질, 그리고 시기는 2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세모월, 타이의 수도인 방콕인데요. 방콕에서는 우기가 시작될 즈음 사람들이 물을 뿌리며 영혼을 깨끗이 하고 풍작을 기원하는 종교의 시간이 되고 있다. 이 축제는 송크란 축제입니다. 송크란 축제는 일반적으로 5월에 열리는 축제죠. 그 다음에 네모월, 과거 잉카 제국의 수도로 번성한 페루의 쿠스코 지역 같네요. 쿠스코에서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 속한 달의 하순에 태양신에 감사를 올리는 축제가 열리겠다. 밤이 가장 긴 날, 하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축제를 하지 축제라고 합니다. 페루이고요. 페루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월에 열립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이렇게 될까? 가나다. 이번의 정답은 바로 1번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번 문제를 바로 풀어볼까요? 그렇다면 브라질 리우 상파울루, 그다음에 타이의 방콕, 페루의 쿠스코 지역의 기후그래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지역에 대한 위도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기후까지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했습니다. 기억은 1월에 강수량이 별로 없고 7월에 강수량이 많으며 최하늘 평균 기온이 20도선을 넘기네요. 그리고 7월이 높은 것을 봐서는 북반구의 열대, 그리고 1월이 60mm가 안 되는 것을 봐서는 아마 AW 기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은은 비슷한데 여기는 60mm로 여기는 살짝 안 넘기네요. 다만 7월의 기온이 여기에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남반구의 AW 기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디귿 지역은 거의 강수량이 없네요. 그리고 고도가 보면 이 기온이 한 10도 선이고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7월이 낮으니까 남반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H기후, 상춘기후라고 하죠. 트레와다가 발명한 고산기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리얼기후는 일단 7월이 높으니까 북반구 같아요. 그리고 강수량은 7월이 적긴 하지만 1년 내내 100mm가 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AF기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페루의 쿠스코라는 곳은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1년 내내 봄의 기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페루가 다가 될 것 같고요. 타이의 방콕 지역은 방콕 일단 북반구 지역이고 이곳은 열대 우림 기후가 아니라 열대 사바나나 몬순 기후. 그러니까 이게 AW라기보다는 AM 기후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제가 판단한 바로는 AW라는 판단하에 문제를 진행하면 아마 이곳이 나하 지역이 아마 방콕이 되지 않을까요? 방콕은 1월에 강수가 적고 7월에 많이 오는 이 우기와 공기가 뚜렷한 지역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가 지역을 알겠는데요. 상파울루 지역이니까 이곳은 남반구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 남반구라 제가 골라놓은 이곳이 가가 아마 니은이 될 겁니다. 그럼 정답을 매치해볼까요? 가는 니은이고 나는 기억이고 다는 디귿.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가 좀 저도 풀면서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제를 푸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국가의 산업별 동사를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를 고른 것은 A는 영국, B는 이탈리아, C는 터키입니다. 각 국가를 보니 1차 산업의 비중이 높네요. 그 말인즉슨 아직 나라의 산업이 전체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발달되지 않은 중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세 것 중에 가장 중진국인 곳은 바로 C입니다. 터키가 아직까지는 1차 산업,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농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공업지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럽과 연관된 지역에서, 이스탄불 지역에서 많이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 C가 가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 지역을 보니까 나 지역은 공업의 비중도 살짝 있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데 의외로 1차 산업도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관광산업과 공업이 많이 발달한 곳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역은 B의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지역은 토리도나 밀라노 일대에 공업이 발달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중해 지역에서는 농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탈리아 관광을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관광 지역 때문에 관광 산업 역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 자연스럽게 영국이 될 것 같은데요. 왜 영국이냐면요. 영국은 이 세 곳 중에서 3차 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 농업의 비중보다 관광업이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많이 발달한 편입니다.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3대 도시인 뉴욕, 런던, 도쿄 중 하나인 런던이 영국의 수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관련 서비스업 계통이 많이 발달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이번에 수능을 본 학생들에게 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의 공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각 국가에 대한 공업적인 특징도 파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5번 다음 글은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과 언어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원주민 유럽계 호절 중 하나이다.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아프리카의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지만 국내 인구별 국가에서는 A가 가장 높다. 브라질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안가이고 더 많은 사람이 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인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계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A는 유럽계에 있고요. 멕시코는 국내 인종 민족별 구성에서 무엇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페루는 B와 C이다. 페루는 그 아까 이번 문제에 나왔던 그 쿠스코 지역 같은 곳에는 아직도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멕시코는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C가 원주민이고 B가 혼혈입니다. 유럽 국가에서 식민 지배 영향으로 브라질은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어겠죠. 멕시코에서는 에스파뇰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리얼은 틀렸네요. 서로 반대로 나왔고요. 기억. 유럽계는 원주민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제적 지위가 없다. 이 경제적 지위 순서는 A가 제일 높고 아직까지 B랑 C가 약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D은 혼혈은 원주민보다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B하고 C가 약간 비슷하고요. C가 아니라 A가 비슷하고요. C가 그 원주민이 적은 편입니다. 그럼 니은도 맞고요.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1번이죠. 그래서 디귿도 선지 한번 볼까요? C는 C. 원주민은 유럽계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원주 역사가 했다. 원주민이라고 했다는 그 근원원자에 그 집 주자 써서 한 거니까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유럽계 와서 짧을 리도 없잖아요.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리을은 아까 설명해서 틀렸다 했고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다음 자료는 건조기후 지역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는 버섯바위, B는 바르안, 사구라고 하죠. C는 삼릉석, D는 와디, 건천이라고 하는 하천입니다. 버섯바위는 주로 포상홍수의 침식작용을 형성했다. 포상홍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포상홍수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형성되니까 이 사막의 그 물결무늬 같은 것이 주요 형성된 지형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버섯바위는 경험 차이에 의한 차별 침식에 의해서 주로 형성됩니다. D은 바르안이 연속적으로 발달하면 바하다라 부른다. 바하다라는 것은 이 사막의 경사급변점, 이 지역에 발달한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예, 틀렸고요.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5번이죠. 그렇지만 선지를 따져볼까요? 삼릉석은 주로 바람에 날린 모래의 침식을 형성했다. 이렇게 하면 이 모래와 이런 다른 기타 물질에 의한 암석의 풍화를 일으키면서 풍화 침식을 일으키면서 형성된 바위가 삼릉석입니다. 지금 맞고요. 리을 건천은 대부분 비가 내릴 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른다. 이것을 와디라고도 하죠.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인데요. 왜냐면 사막 같은 건조기후 지역은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기 때문에 물이 증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많이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지도는 갈등 및 분쟁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A 지역인 먼저 선지를 보기 전에 지역을 따져볼까요? 여기 지역을 보시면 북극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이 연안의 국가들이 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B 지역은 카스피해 분쟁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카드뉴스를 하면서 카스피해 분쟁에 대해서 최근 결론이 나왔다 했는데 올해 세계지의 문제 또 나왔네요. 카스피해 주변 5개국 정도가 분쟁을 하고 있고요. C는 카슈미르 지방입니다. 카슈미르 지방은 여기 있는 파키스탄, 인도, 중국의 티베트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D는 여기는 쿠릴 열도라는 지역이고요. 쿠릴 열도는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번 북극해에서는 해저 자원의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북극해 지역은 예로부터 천연 자원이 많이 묻혀있는 지역으로서 국가들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원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카스피해를 둘러싼 갈등의 주된 원인은 농업용수 확보이다.
농업은 사실 이 근처가 그렇게 잘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곳도 안에 석유라든가 철갑상어와 같이 귀한 자원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카슈미르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증가한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인도는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더해서 중국은 티베트 불교가 또 서로 그 갈등을 하고 있죠. 4번 쿠릴 열도는 러시아가 치료 지배하고 있다. 네, 현재 쿠릴 열도는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5번 북극해는 쿠릴 열도보다 당사자의 수가 많다. 북극해 지역의 연안 국가들만 볼까요?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리고 여기 그린란드를 입장하는 덴마크, 그 다음에 캐나다와 알래스카, 미국. 최소 7개 지역인데 쿠릴 열도는 일본과 러시아 두 개밖에 없잖아요. 분쟁 당사국의 수가 북극해가 훨씬 많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8번 그래프의 가부터 라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 AG에서 고른 것은? 국가를 먼저 볼까요? A는 알제리, B는 독일, C는 폴란드, D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특징을 보자면 이 두 곳은 이슬람교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크리스트교 지역입니다. 이게 과연 이게 문제를 푸는데 어떤 도움을 줄지 한번 해설을 통해서 만나볼까요? 가 지역은 전체적으로 출생자 수 대비 사망자 수가 적고, 즉, 출생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이겠죠,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외부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산업적 기반이 부족한 나라네요. 아직도 아이를 많이 낳는 지역은 이슬람교 문화권일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우리나라가 중동 파병 때도 했으니까 지금도 산업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일 리는 없겠고. 그렇다면 A는 그 가가 아마 알제리이지 않을까요? 알제리 같은 경우는 현재도 그 산업 자원이 부족해서 이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많은 인구들이 건너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잘못 풀었네요. 다시 한번 제가 잘못 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A 지역 가 지역은 그 출생 인구 수 빼기 사망자 수가 많다. 아, 사망자 수가 더 많고 인구 유입이 더 많은 지역이니까 아이를 안 낳는 지역이면 크리스트교 지역이네요. 제가 잘못 접근했네요. 크리스트교 지역이고 그 산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 아마 선진국이니까 아마 가가 독일, B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아이는 많이 낳는데 계속 유출되는 지역. 나가 그 알제리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네요. 그러한 집들은 특별한 산업도 없고 아이도 많이 안 낳는 지역이니까 그렇다면 아마 여기가 폴란드가 될 것 같고요. 라 지역은 아이도 많이 낳지만 제다나 최근 석유공업을 활용한 그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D가 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BACD 정답은 3번입니다. 의외로 인구 문제가 3점이라 해도 생각보다 쉽게 나왔는데 방금 제가 헤맨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헤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9번 지도에 A부터 D 지형에 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이 지역은 아이슬란드 지역 같은데요. 경위도를 보니까 아이슬란드예요. A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가로막은 석호 지역 이게 A고요. B는 비슷한 지형의 여기입니다. 그래서 A가 사조나 사치, 그리고 B는 석호, 그 다음에 C는 여기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빙하호 같고요. D는 이 만에 물이 고여서 형성된 피오르 같습니다. 기억. 사치나 사주는 주로 조류에 의한 퇴적장에 의해 형성된다.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은 이거 한국지리 시간에 나오는데요. 갯벌이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입니다. 갯벌만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이고 나머지는 파랑에 의한 퇴적작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피오르는 빙하에 의해 침식된 골짜기가 침식되어 형성되었다. 네, 그렇죠. 그 빙하에 의해 침식된 골짜기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 물이 고여서 형성된 호수가 피오르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석호는 빙하호보다 물의 염도가 낮다. 석호는 여기도 많은데 물이 고이고 사치에 의해서 가로막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해수가 존재하는데 빙하호는 그러니까 고산에 존재하는 그 만년설과 같은 물들이 녹으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담수가 존재하는 지역이죠. 그럼 물의 염도가 오히려 C가 더 낮습니다. 그럼 정답은 리얼 4번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피오르는 석호보다 평균 수심이 깊다. 네, 그렇습니다. 피오르 같은 경우가 같이 만에 물이 형성된 것은 맞는데 깊이도 그렇고 더 많이 파고들기도 하고 여기는 웨이에 의한 그러한 작용이 더 활발해서 더 오래전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침식을 막을 거고 그렇다면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피오르가 석호보다 수심이 더 깊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0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기온 편차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문제를 볼까요? A 지역은 1월 평균 기온이 평균보다 영하 10도, 마이너스 10도고 7월이 높다. 아마 북반구 지역일 거고 영유타가 큰 지역인 A가 아니라 C 기후겠네요. NCW 기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지역이 제가 이걸 임의적으로 I, 1, 2 그리고 3라고 부여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아마 여기는 원 지역과 같을 것 같고요. B 지역은 전체적으로 기온이 일정하고 한다는 것은 아마 여기는 NCS 같은 온대기후 지방을 비교한 거예요. 다른 기후 지역은 거의 안 나와요. 그게 아마 이 지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은 7월이 더 낮으니까 남반구 지역이고요. 여기도 똑같이 아마 NC 하는데 그래도 1년 내내 기온도 일정한 지역이라고 하니까 아마 NCF계 기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를 살펴볼까요? 기억 1월의 낮 길이는 A에서 C 중 C가 가장 길다. 네, 여기에 제가 이걸 안 써놨네요. A, B, C가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C 지역은 이 남반구 지역으로서 1월에는 이 북반구가 겨울인 남반구는 여름이니까 낮 길이가 가장 길고요. 니은 그럼 이게 맞죠? 니은 7월에 A는 B보다 강수량이 적다. CW 기후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CS 기후는 여름에 비가 적게 옵니다. 그렇다면 니은 틀렸고요. 틱은 7월에 B는 C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은 7월에 적도 수렴대가 7월에 이렇게 지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북위 10에서 20도 선 지납니다. 그럼 아열대 고압대가 이 위에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이죠.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7월에는 이 밑에 지역은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전혀 없어요. 그래서 7월에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비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지가 1번인데요. 그래도 리얼도 한번 살펴볼까요? 연중 강수분포는 A에서 C 중 B가 고르다. CF계 A 기후 지역이 가장 강수량이 고르고 그 다음에 CS, CW 지역입니다. CW와 CS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CW 지역이 가장 강수량이 패턴이 불규칙한데요. 이것이 대륙 동안 지역이기 때문에 유황이 불규칙한 것도 있고 전체적인 강수량이 항상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CS 기후 지역, 그러니까 이 서하 지역은 연중 강수량도 적은 편이고 또 CW 기후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고 월 강수량도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연 강수량의 패턴은 훨씬 고른 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틱은 1번입니다.
네, 1부 해설 끝났고요. 바로 2부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